안녕하세요. PR과 커뮤니케이션 3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 2교시부터는 이렇게 교환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모델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다. 두 번째, 모델의 컨카드에 대해 알 수 있다. 라는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3주차 2교시 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모델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모델의 컨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 시간 3주차 1교시 때는 모델의 PR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번 교시에는 이제 그런 PR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델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과 PR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프로필을 모아서 만든 모델 자료인 컨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델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모델이 다른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선 제가 9가지를 넣어놨는데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렇게 9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패션 디자이너, 두 번째 사진 작가, 그리고 세 번째 잡지 기자 또는 에디터, 그리고 네 번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다섯 번째 헤어 디자이너, 여섯 번째 코디네이터, 그리고 일곱 번째 AE와 CF 감독, 그리고 여덟 번째 이벤트 기획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같이 일을 하는 동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델이 만나는 사람 중에 진짜 중요한 패션 디자이너.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 경향 아니면 컨셉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모델을 바꿉니다. 당연히 의상에 대한 각 시즌에 따라서 추구하는 그런 컨셉이 있겠지만 그 컨셉에 맞는 모델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패션 디자이너가 의상을 만들고 새로운 트렌드의 의상을 만들고 이제 그 의상에 어울리는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오디션도 개최를 하고 미팅도 보기도 합니다. 모델에게 자신의 옷을 대변하게 하고 그 모델로부터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델로 활동하려면 디자이너 각각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디션을 앞두고 있을 때는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파악해야 되는 게 이제 모델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인 모델들이 무작정 서울 패션위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패션 행사에서 또는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 무작정 하고 싶다, 난 이런 디자이너 거는 꼭 하고 싶다. 하지만 막상 그 디자이너가 어떤 컨셉의 의상을, 어떠한 느낌의 의상을 추구하고 만드는 디자이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실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그냥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패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데, 모델들은 그런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 패션위크에서 어떤 디자이너가 참가를 하고 그 어떠한 디자이너가 남성복을 하고 여성복을 하고 또 해외 컬렉션, 특히 4대 컬렉션, 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 등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은 어떤 디자이너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선
또한 본인, 나의 컨디션을 정확히 알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패션 디자이너가 어떤 의상을 만드는지, 어디서 활동하는지를 이제 정확히 파악하는 그러한 정보를 좀 찾아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모델이 디자이너와 직접 일하게 되는 건 주로 패션쇼를 앞둔 시점이죠. 거의 시즌이 시작되면 쇼가 열리기 전에 오디션을 통해서 또는 미팅을 통해서 모델이 이제 발탁이 되고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에 피팅을 한다든가 죄송합니다. 피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제 디자이너의 패션쇼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션 모델들은 이런 쇼에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션 디자이너와 만나거나 이게 관계를 유지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패션쇼는 하면서 디자이너에게 대해 잘 모르는 모델, 그러니까 제가 이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죠. 패션쇼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디자이너 거, 근데 그 디자이너의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못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불성실하다기보다는 좀 준비가 덜 된 모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팅과 리허설에 불성실한 모델, 늦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고 본쇼가 아니기 때문에 설렁설렁 약간 불성실하게 하는 모델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출의 까다로운 모델, 예를 들어서 올 누드라든가 이런 게 아닌 어느 정도 의상에서 노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까다롭게 하는 부분들 있으면 좀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쇼를 할 때 티팬티, 티백이라는 것도 입었었고 많이 비치는 부분도 있었고 상체 노출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준비가 덜 되면 좀 더 창피하고 약간 꺼릴 수도 있겠지만 준비가 된 모델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모델.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그 컨셉이 있고 각 시즌마다 메인 여러 가지 그런 컨셉들이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배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 모델로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진작가. 사진작가는 대부분의 그 모델들을 볼 때 좀 날카로운 안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나 패션지, 매거진이죠. 매거진 기자들은 사진작가에게 자주 조언을 얻습니다. 이 모델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캐스팅할 때 이런 모델들 중에 괜찮은 모델들이 있습니까? 라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잡지, 그러니까 매거진 촬영을 할 때 사진을 찍는 사람은 대부분 그 잡지사에 고용된 사진작가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잡지사들이 특정 스튜디오에서 외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외주로 많이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사진작가가 여러 잡지사나 광고사, 그 다음 패션 회사와 동시에 일을 하며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모델이지만 이러한 사진작가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모델입니다. 자, 이런 사진작가와 관계를 유지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당연히 포즈를 잘해야겠죠. 몇 가지 정해진 포즈만 반복하는 모델은 좋지 않고요. 조금 안 좋은 말에 얼굴이 굳는 그런 모델들도 안 좋고, 컨카드와는 전혀 다른 모습. 그러니까 컨카드에는 좋은 모습인데 막상 실물은 별로일 때, 예전에 사진을 포토샵으로 많이 편집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기본을 못 지키는 모델, 그리고 촬영장에 늦거나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모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빨리 가거나 아니면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러니까 촬영
시작하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는 그런 모델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지 기자, 그러니까 뭐 잡지 기자나 에디터, 모델 활동을 하는 동안 다양한 매체, 다양한 기자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화보 촬영의 전체 기획과 컨셉, 그 마무리까지 모두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잡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기자들과 많이 친분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두터운 유대 관계를 가져야 훨씬 더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나 아니면 촬영을 할 때 이제 같이 움직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헤어 디자이너,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화장을 통해 아름다운 것을 연출할 수 있게 각 컨셉에 따라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거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패션쇼나 촬영 등 컨셉에 적합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해주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디네이터들은 컨셉가 정해지면 그에 맞는 의상이라든가 소품, 액세서리를 디자이너 등에게 이제 협찬을 받거나 여러 가지를 해서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A와 CF 감독, TV 광고 제작에서 총 진행을 맡는 사람이 A이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 아트 디렉터, 광고주, 그리고 제작을 맡는 CF 감독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델들은 CF 감독과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모델이 집중적으로 일하게 되는 사람이 CF 감독. 그리고 CF 감독은 광고주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구를 수용해서 광고물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CF 감독이 A의 그런 여러 가지 컨셉이라든가 진행사항을 전달받고 그에 맞는 모델 등등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제 CF를 제작하는데, 모델이 이제 TV CF라든가 커머셜 필름 아니면 여러 가지 광고를 제작할 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이제 감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기획자. 이벤트 기획자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냥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패션쇼 행사를 이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기획사들,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그런 기획자를 말하는데, 이벤트 기획자는 모델 오디션이라든가 장소를 선정한다든가 음악을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패션쇼를 진행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오디션 장소라든가 피팅 또는 리허설 장소 이런 것까지 다 정해서 알려주고 진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델은 이벤트 기획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프리랜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 기획자, 쇼 연출하는 그런 회사의 연출자라든가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모델 캐스팅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쇼를 진행하는데, 그럼 본인을 알리려면, PR을 하려면 프리랜서 모델들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일을 하는 기획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본인을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프로필이라든가 컨카드 등등 그런 걸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컨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델 컨카드는 모델에게 있어서 명함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컨카드는 원래 컴포지 카드의 이제 준말로서 쉽게 컨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3주차 이렇게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저를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보여줬는데, 그런 형태의 그런 사진 묶음으로써 이렇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부 연기자, 그리고 모델 매니지먼트, 패션 모델 전문 학원에서 소속 모델의 홍보수단으로 컨카드를 제작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모델 자신과 포트폴리오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이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나 실물을 보기에 앞서서 컨카드만 보고 선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보기 전에 우선 사진 자료, 컨카드를 보고 선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최소한 1년에 뭐 한 번 정도라고 써놨지만 한 두 번 정도는 사진을 바꿔서 새로운 이미지로 컨카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에이전시가 먼저 컨카드를 만들어주고 비용은 이후에 일하게 되면 모델료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컨카드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권 시장 그런 나라들에서는 숙소라든가 비행기 티켓 그리고 뭐 포켓몬이 용돈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향후에 일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제외시키고 이제 결제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100장 정도를 인쇄해서 에이전시와 본인이 나눠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뭐 웹용으로 많이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델이 부담하지만 뭐 전속 계약을 체결하거나 했을 때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회사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 분야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패션쇼라든가 광고라든가 각각 분야에 맞는 그러한 컨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PR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가지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델 컨카드에서 모델 컨카드는 어떻게 제작하느냐라는 이 간단한 제작 요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4 용지를 반 접은 정도의 크기의 종이에 자신의 사진을 앞뒤로 인쇄를 합니다. 컨카드에는 소속 에이전시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시마다 정해진 컨카드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에이전시별로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만드는 것이 이제 그 각 회사의 이제 컨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을 경우 담당자와 의논해 가며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매니저와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본인의 장점 뭐 등등 그리고 좋은 이미지들을 잘 협의를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컨카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컨카드를 새로 만들 경우 에이전시에서는 모델에게 맞는 이미지와 컨셉을 정하고 이제 사진작가와 협의해서 사진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만약에 없었던 이미지를 이제 새롭게 찾아서 새로운 이미지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만들면서 이제 촬영하고 그걸로 이제 컨카드를 만듭니다. 에이전시마다 다르지만 주로 앞쪽에는 사진 한 컷을 크게 놓고 모델의 이름과 정보를 기입합니다. 뭐 이름, 영문, 그 다음에 3사이즈, 그 다음에 키, 몸무게, 그리고 몇 년생인지, 발 사이즈 등등의 그런 정보를 기입을 합니다. 뒤쪽에는, 그러니까 옆쪽에는 뭐 또 다른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뭐 전신이라든가 아니면 클로저, 아니면 다른 느낌, 그 다음에 옆모습 등 그러한 여러 장의 사진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컨카드를 제작을 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시가 있을 경우 개인적인 연락처는 기입하지 않고 소속된 에이전시의 정보와 그 연락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회사가 있는 경우인데 개인의 연락처를 넣거나 아니면 정보를 기입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약을 했다는 것은 모델이 회사에게 자신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회사를 믿고 회사 쪽으로 연락이 올 수 있게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개인의 연락처를 넣으면 업체 관계자들 아니면 브랜드 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제 모델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회사로 또 연락을 취하게 하는 약간의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 정보를 넣는 것이 이제 맞고요. 사진의 배열은 최대한 시인성이 좋게 그냥 딱 보자마자 전체적으로 이런 이미지,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는지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시인성이 좋은 배열로 만들어서 컨카드를 이제 뿌리거나 그러니까 PR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카드에는 다양한 이미지와 다른 모습들, 최고의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는 엄선된 아주 잘 나온, 가장 잘 나온 사진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비용이 아깝다고 많은 양의 사진을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A4 용지 크기의 메인 사진을 반쪽 넣고, 그러니까 왼쪽에, 그리고 그 이후에 오른쪽에 뭐 사진을 힘이 너무 많아서 뭐 20장, 10장을 넣으면 각각의 사진은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신인성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메인 사진 한 장과 여러가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4장 또는 6장, 총 5장에서 뭐 7장 정도의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한 번에 느낌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델들은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컨카드 제작은 이제 필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컨카드를 제작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인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 왜냐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해외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뭐 웹용, 인터넷 뭐 메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용으로도 많이 만들고, 보통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제 촬영을 끝내고 나서 바로 제작을 합니다. 모델의 활동 지역에 따라서 뭐 불어, 영어, 한국어, 영어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어만 쓰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뭐 국내에서 활동할 때는 뭐 한글 이름과 영문도 같이 쓰고, 해외에서는 그 나라 언어에 맞게 영어권 나라면 영어로, 불어권 나라면 불어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하면서 신성이 좋고 이미지가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해외에서 제작할 때는 참고 샘플이 많아서 문제는 없으나 국내에서는 뭐 전문으로 제작하는 곳이 적고, 각 회사에서 많이 각 회사에 맞는 폼으로서 만들고, 만약 개인이 만든다 했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시인성이 좋은 그러한 폼으로 만드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한 몇 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모델이 만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자, 보기 1번 패션 디자이너, 2번 사진작가, 3번 메이크업 아티스트, 4번 이벤트 기획자, 5번 네일 아티스트. 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는,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 중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자, 정답은 5번 네일 아티스트. 패션 디자이너, 사진작가,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런 이벤트 기획자, 뭐 패션쇼 기획자들은 자주 만나지만 네일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 뭐 손에 관련된 어떠한 촬영을 할 때는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5번 네일 아티스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네일 아티스트. 자, 다음 문제. 모델이 만나는 사람 중 다음의 설명은 누구인가? 자신의 작품 경향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모델을 바꾼다. 모델에게 자신의 옷을 대변하게 하고 그 모델로부터 영감을 얻기도 한다. 새로운 패션 디자인을 창조하는 사람. 모델이 패션쇼를 앞둔 시점에 주로 만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컬렉션이나 뭔가 패션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패션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는 모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고, 모델은 이 패션 디자이너의 컨셉이라든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제 오디션을 참가하거나 미팅을 봐서 패션 디자이너가 하는 그런 패션쇼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모델 컴카드 제작 요령이 아닌 것은 1번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을 경우 담당자와 의논해가며 만든다. 두 번째, 컴카드를 새로 만들 경우 에이전시에서는 모델에게 맞는 이미지와 컨셉을 정해주고 사진작가와 협의한다. 세 번째, 사용한 비용이 아깝다고 많은 양의 사진을 넣는다. 네 번째, 심플하면서 시인성이 좋고 이미지가 잘 보이도록 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델의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한국어로만 표기한다. 자, 정답은 3번과 5번. 사용한 비용이 아깝다고 많은 양의 사진을 넣으면 시인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 사진 한 장에 4장 정도 또는 한 장에 6장 정도를 넣어서 만드는 것이 좋겠고, 모델의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한국어, 영어권 나라인데 한국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 그 언어권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만나는 사람들은 패션 디자이너, 사진작가, 잡지, 기자, 에디터,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 동료 모델, 코디네이터, AE와 CF 감독, 이벤트 기획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카드는 모델에게 있어서 명함과 같은 자료면서 포트폴리오와 함께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 주차 4주차 1교시 다음 시간에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